축구협회가 러시아 월드컵에 대비해서 히딩크 전 감독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더구나 말 바꾸기로 사태를 키운 김호곤 기술위원장이 팬과 히딩크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영 기자. 네, 김재영입니다. 자, 먼저 이 논란을 키운 김호곤 기술위원장의 발언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제 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력을 평가하고 또 내년 본선에 대비한 준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최근 이 논란이 커진 히딩크 역할론도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회의 중간 이 기자들을 위해 김호곤 위원장이 그 브리핑이 열었었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기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서 히딩크 논란의 시작은 일부 국민의 의견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모든 논란의 출발은 히딩크 감독을 영입하라는 일부 국민들의 의견이었는데 정말 그런 소모적인 이야기를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논란의 출발이 국민의 의견이었다. 이 히딩크 감독이 영입을 요구한 팬들의 의견이 이 논란의 출발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 사태를 사실 키운 게 기술위원장의 말 바꾸기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달 초였죠. YTN 보도로 히딩크 감독 영입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당시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된 지난 6월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을 의향이 있다라고 축구협회에 전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보도 이후 김호곤 기술위원장은 불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히딩크 측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었습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최재 감독을 뽑을 때 의사는 어떻던 겁니까?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언론에 알려졌겠죠. 그런 거는 전혀 저희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히딩크 감독이 암스테르담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또 히딩크 측 대리인이 김호곤 위원장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김호곤 위원장이 말을 번복했는데요. 이때부터 히딩크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호곤 위원장은 당시 이 카카오톡 메시지여서 공식 제안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가정이긴 합니다만 YTN 보도 직후 히딩크 측에서 카카오톡으로 감독 측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전해왔는데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없어서 당시에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김호곤 위원장이 만약에 해명을 했다면 오해와 불신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어쨌든 공식이든 비공식적이든 접촉하지 않았다고 못을 박으면서 거센 비난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팬들과 축구협회의 시각 사이에 온도차가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이 축구협회가요, 히딩크 전 감독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길까요? 일단 확실한 건 감독직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김호곤 기술위원장은 러시아 월드컵 감독은 신태용 체제로 간다는 걸 분명하게 기술위원회 끝난 직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기술 고문 같은 역할이 유력하고요. 히딩크 감독도 감독보다는 어떤 조언자 역할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기술위원회에서 히딩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의견이 모였습니다만 언론에 이 부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호곤 위원장은 다음 달 7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이 대표팀 평가전에 앞서 히딩크와 현재 만날 계획인데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어떤 활용 방안이라든지 자리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2002년 우리 축구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 사태가 이제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히딩크와 축구협회 양쪽 모두 앙금이 좀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이 원만하게 좀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제 김호곤 기술위원장 기자회견에서 협회 측의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녹취가 있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솔직한 이야기 정식으로 무슨 그거는 제한이 온 건 없지 않습니까? 히딩크 감독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인터뷰에서 뭔가를 뭐든지 도와주겠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김호곤 위원장의 이 말도 히딩크 측의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히딩크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 6월 대리인과는 별도로 자신이 직접 축구협회 내 지인들에게 한국 축구를 돕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의사를 전할 때
감독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조언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분명하게 밝혔고요. 이번 논란에서 사실 이 히딩크 측이 이 축구협회와 접촉한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현재 양측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회가 히딩크 측과 접촉한 건 히딩크 인터뷰 이후 보낸 이메일 한 통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역할론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보다는 관심에 감사하다라는 형식적인 수준의 내용인 것으로 현재 전해졌는데요. 히딩크 측도 히딩크 감독도 메일을 잘 받았다라는 회신만 현재 보낸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로 사실 양측 모두 이 상처를 지금 입은 상황에서 서로 감정이 좋을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러시아에서 히딩크 감독과 김호곤 위원장이 만난다 하더라도 과연 이 만남이 성사될지도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고요. 만나더라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태의 본질을 잃지 못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보이는 협회의 안일한 대응이 오히려 이 신태용 감독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축구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지영입니다.